네, 세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의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해외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 포인트들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2%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어제 0.06%, 나스닥이 0.55%, S&P 500 지수가 0.2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지표부터 살펴보면 미국의 그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4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0.4%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올해 초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서 둔화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회복세가 아주 강하기보다는 어떤 완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업체 마켓은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최종치를 56.2로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전월의 55.5와 예비치인 55.4 그리고 시장 전망치인 55.5 모두를 웃도는 기록이었습니다. 지수가 보통 50을 웃돌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는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늘어날 것이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미 중개인 협회는 이날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율 기준 46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469만 건을 밑도는 것이었지만 전달의 0.2%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1분기에 지난 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집값 상승, 주택담보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주택 부문이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 손꼽았을 정도로 귀추가 주목되는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웃돌았는데요.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좋은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8천 건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인 31만 건을 웃도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이 미국 실업권 청구권자 수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전반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FRB가 29일에서 30일 열린 회의에서 고용시장이 점차로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까지 쭉 짚어주셨는데 특징적인 업종 어떤 것 있었나요? 네, 시장의 관심은 대부분 그 기술주에 현재 몰려 있습니다만 최근 금융업종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용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된 상업은행 주식들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웰스파고 은행과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등이 큰 폭은 아니지만 한 0.5% 정도에서 좋은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소비재 그리고 주택까지 뭐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은행주까지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 특징 종목들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간밤에 미국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분기 순이익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는 감소했으나 업계 전망치는 웃돈 수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회사인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9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계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9분기 연속 감소한 그런 숫자인데요. 구조조정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도 33센트로 업계 예상인 19센트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14개월 이상 영업한 동일 점포 매출은 1.9%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허버트 졸리 회장은 일부 점포를 폐쇄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삼성전자의 판매 공간을 넓혀주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매장 쪽으로 끌어들일 만한 핫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새 스마트폰 모델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2분기와 3분기 매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애플이 9월 달쯤에 아이폰 6를 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존의 그 첫 스마트폰도 이때쯤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그런지 3.4% 상승해서 $26 22센트에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 그럼 직접 투자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혼조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 거래소의 중국 핑안 생명보험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8 홍콩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중국 내에서 그 생명보험 회사라고 하면 보통 중국 인수 생명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인수 생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그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핑안보험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핑안보험그룹이 보험, 은행, 투자은행 부문을 영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서는 보험업 최초로 외국계 기업에 외자를 도입한 중국 최대의 민영은행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마밍저 회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요. 1994년도부터 핑안보험을 이끌고 있지만 전국인민대회 대표이자 공산당원으로서 굉장히 그 소식을 알기가 어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창립 초기부터 그 핑안보험이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홀딩스로서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금융계열사들마다 시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할까요? 네, 목표가는 제가 이제 83달러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실적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면 얼마 전 2014년도 1분기 순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2%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 회사의 주력 부문인 생명보험 부분이 22.7% 성장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조금씩 발을 담그기 시작해서 연금 사업 부문도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하향적으로 내려오다가 요즘에는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 경제가 최근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보험 업종이 아무래도 경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향후에 중국의 경제가 7%대 계속 성장을 유지를 한다면 보험 산업의 전망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핑안보험의 최대 주주는 셴젠 인베스트먼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 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시장의 컨센서스 의견도 83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장차 이제 보험 산업이 계속해서 중국의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리스크 관리적인 마인드가 계속 생겨난다면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계산을 해보면 58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8.32 홍콩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5,600원 정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주식 중에 이제 요즘 ETF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ETF는 좀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정보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해외 ETF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해외 ETF가 국내 ETF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질문 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해외 ETF가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국내 ETF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든 물 ETF라든가 어떤 하이브리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ETF가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드릴 그 ETF를 말씀을 드리면 iShares에서 발행하고 있는 MSCI Emerging Market ETF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티커로는 EEM이라는 종목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하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Great Rotation이라고 해서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한국 또는 중국의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판단 아래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인 EEM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EEM이라는 ETF는 주로 한국, 대만, 홍콩, 러시아 등 주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평가되는 국가들의 대형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9%, 대만에 있는 타이완 반도체가 2.5%, 텐센트 홀딩스가 1.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에 불편하시고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이머징 마켓 ETF인 EEM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기업 직접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죠. 대부분의 기사나 자료들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해외 ETF도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ETF로는 EEM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이머징 마켓 그 내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투였습니다. 네.